안녕하세요. 자, 2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22장, 23장에서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구조체에 대한 문법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왜 사용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구조체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한 부분을 제공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요, 일단 22장하고 23장을 통해서 구조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39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도전 프로그래밍이 있죠. 마지막 도전 프로그래밍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전 과제에서 보면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조체를 정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신 다음에요, 구조체를 정의하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구조체로 정의가 되어서 해결되어진 문제를 갖다가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예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더불어 구조체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전 1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도전 3 아니면 도전 6도 문제가 비슷합니다. 구조체를 정의하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를 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그 세 문제 중에 아무거나 구조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바꿨을 때 얼마나 프로그램이 구현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가독성이 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C++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요, 이 여러가지 얘기가 제가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조체라는 것은 C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미 개발되어진 프로그램 중에서 그 어떤 것도 구조체가 등장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만큼 구조체는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리눅스라든가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도 대부분 C로 구현이 되어 있죠. 오픈해 보면은, 소스코드를 보면은 구조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 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구조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100% 인식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22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특히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인 이해를 갖다가 심어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구조체를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 이상의 기본 자료형을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문법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라는 표현보다는 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둘 이상의 기본 자료형을 묶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둘 이상의 기본 자료형을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 즉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자료형을 만들기 위한 문법적 요소인데,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하나 이상이라고 지금 써놨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둘 이상의 기본 자료형을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문법적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struct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구조체를 정의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정의하는 구조체는 포인트라는 이름을 지닌다라는 거고요. 자,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에 대한 설명이 중괄호 내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는 건데요. 자,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멤버로서 x라는 변수가 있고요. 인트형 변수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갖다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 뒷 화면에서 우리가 볼 거고요. 여기서는 구조체를 갖다가 제가 선언 및 정의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했는데 걔의 멤버가, 구조체 멤버가 int x, int y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아무래도 좀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struct라는 것 자체가 자료형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엄밀히 따지면은 여러분들은 포인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우리 기본 자료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int. 기본 자료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자료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플로트. 역시 기본 자료형이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포인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자료형이냐? 역시 자료형입니다. 스트럭트가 자료형이 아니고요. 포인트가 자료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다만 얘는 기본 자료형을 가져다가 만들어낸 사용자가 정의한, 즉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자료형을 하나 만든 건데 이 자료형을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int라는 자료형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만들었으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자,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어떠한 자료형의 변수냐면은 포인트라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름이 A예요. 그러면 얘는 이 A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어떻게 구성이 갖춰지냐면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X라는 인트형 변수가 있고 Y라는 인트형 변수가 있죠. 즉 A라는 구조체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경우에 그 안에는 X라는 인트형 변수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라는 인트형 변수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형들을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문법적 요소가 바로 구조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포인트라는 이름의 구조체 자료형을 갖다가 만들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변수를 만들 경우에 이 변수의 구성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은 이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자, 여기 보면 int x, int y 있죠? 이 멤버에 의해서 구조체 구조체 변수의, 말이 상당히 헛나왔었죠? 구조체 변수의 요소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성이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실 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구조체 포인트를 정의를 하는데, 즉, 포인트가 바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는 거죠. 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x와 y라는 인트형 변수로 구성이 되는 자료형 포인트가 정의되었다 라고 읽을 줄 아시면 자, 첫 페이지에서는 OK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예를 보도록 하죠. 자, 이 예를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선언을 갖다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요걸 보기에 앞서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를 먼저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포인트라는 구조체 여기 존재하죠. 예,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int라는 자료형이 있고 포인트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죠? 얘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자료형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자료형인데 얘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고 얘는 기본 자료형이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럼 int형 자료형을 기반으로 해서 변수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은 int a라고 선언을 하면 되죠. 그럼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포인트라는 자료형이 있고 포인트라는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인트 a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죠. 예, 포인트 a라고 선언하면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라는 것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에요. 그죠? 그것도 그냥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아니라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기본 자료용을 기반으로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용의 타입 이름,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만 존재하면 되는데, 자, 자료용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포인트라는 자료용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주자. 자, 따라서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자료용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자 정의 자료용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름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struct라는 이러한 키워드도 앞에 붙여줘서 컴파일러에게 포인트라는 것은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struct point p1. 자, 이 코드를요, 이렇게 써보자고요. struct point p1이라는 선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글씨가 좀 안 이쁘긴 한데요. 이제 포인트라는 자료용의 변수 p1을 만드는 거죠. 다만 포인트가 사용자 정의 자료용,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정의 자료용이기 때문에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기본 자료용 변수 선언이 가능하죠. int a, b, c. 자, 이렇게 이어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포인트 자료용의 변수 p1, p2, p3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자, 그걸 갖다가 이어서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포인트는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된 사용자 정의 자료용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또 비교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자료용. 예를 들어서요, int a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죠?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얘의 이름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p1, p2, p3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개 만들 입장은 아니고요. 이건 잠깐 지우고요. p1이라는 사용자 정의 자료용의 변수를 한번 선언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p1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일단 p1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정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p1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 바로 p1은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변수죠. 포인트라는 사용자 정의 자료용의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딱 봐요. 봤더니 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x라는 인트형 변수와 y라는 인트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자, int라는 x형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y라는 인트형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데 얘네들은 하나의 자료용 변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총칭하기를 p1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p1이라는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변수는 인트형 변수 x와 인트형 변수 y로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실제로 얘는 몇 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겁니까? 포인트라는 구조체는 x와 y 각각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p1이 실제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p1 하나만 그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은 p2와 p3도 역시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메모리 구조를, 자, 저는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략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1은 x와 y로 이루어져 있고요. p2는 x, y, p3도 역시 x, y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케이스 1으로 와서요. 여러분들 이 코드 보세요. 좀 독특하죠? struct 포인트의 정의는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p1, p2, p3가 더불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요. 자, 요거는 사실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 방법은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케이스 2도 아니고요. 케이스 1도 아니고 또 제가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문법적인 요소를 우리가 일단은 다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P1, P2, P3라는 변수를 더불어 선언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 제가 케이스 2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기반으로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보면은요, struct 포인트, 자, 포인트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했죠. 자, 정의를 한 다음에 struct 포인트, 포인트라는 자료령의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거죠. P1, P2, P3. 자, 이렇게 선언과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갖다 정의하고 변수를 선언하는 이 코드를 갖다가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표현 방법인데, 자, 이게 더 훨씬 정석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거를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그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갖다가 정의와 동시에 이 변수를 선언하길 원할 때는 얘네들의 문장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나 사실 100% 같은 코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걸 보면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코드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걸 쓰신 다음에 이거를 줄였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릴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셔도, 자, 구조체를 정의와 동시에 변수를 선언하셔도 역시 메모리 공간에는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실제로 그리고 선언되었을 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활용해 봐야 되겠죠. 사용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선언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변수 P1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struc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P1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거냐면 x라는 변수, 그죠? y라는 이름이 붙은 변수, 인트형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P1이라는 이름의 구조체 변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앞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수가 선언이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P1 자체가 아니라 활용해야 될 것은 P1을 구성하고 있는 X라는 멤버, 이걸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Y라는 멤버, 얘네들을 갖다가 활용해야 될 거라고요. 그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요소는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P1.x는 20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접근 연산자입니다. 어떤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 연산자가 어떤 기능을 가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읽어드리면 끝나는 거죠. P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X 요소에 접근을 해서 20을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소에 접근할 때 쓰는 게 X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활용하게 되면 X에는 얼마가 들어가게 되냐면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보면 될까요? P1이라는 구조체 변수에 Y라는 요소에 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20을 넣어라. 따라서 여기에 20이 들어갈 겁니다. 아, 여기는 10이니까 이걸 제가 10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뭐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그냥 둬도 상관은 없겠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 20으로 채워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구조체 변수,
가 가지고 있는 x와 y 값을 각각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printf. 자, 출력을 하자라는 거죠. 자, x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y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가 출력하고자 원하는 것은 p1의 x, p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x죠. 그 다음에 p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y를 출력한다.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P1의 주소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P1 앞에 %, 연산자 붙여주면은 P1이라는 구조체의 주소값을 얻겠죠? 그럼 Y의 주소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P1의 주소값이 아니라 P1을 이루고 있는 Y의 주소값.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P1의 Y의 주소값을 반환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